인간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만 1.5 세까지 이때는 애정 결핍 그리고 애착 형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처음에 인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애착이 형성이 되어져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다. 예. 애착이 형성되어지면 '아 우리 부모님은 편안하구나. 안정되구나. 그리고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신뢰심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이 신뢰심이 키워지면 그러면 마음껏 자율성을 가지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면서 관찰하고 호기심 가운데 이것이 마음껏 풀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애착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 의심이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의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도전하는 거, 뭔가 이렇게 나가는 거, 경험하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 이 사랑의 결핍이 되어지면 뭐가 생기냐? 이렇게 수치심이 생겨져요. 예.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율성이 생기지 못하면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의 결핍이 생기면 그러면 수치심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 세에서 한 3 세까지는 잘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들은 애착 형성이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들은 자율성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수치심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심은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하고 수치심하고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수치심은 자존감을 파괴하고 그 수치심이 만들어내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 있죠. 이렇게 늪 보면은 수치심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깊은 곳에 보면은요. 애착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예. 유대 관계가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불신으로 수치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존재 자체를 거부당해서 그래요. 이 수치심은요.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생기는 경우는 간접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수치심이 생겨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 너가 태어나서 내가 내 인생이 꼬였어." 뭐 이런 얘기 있죠.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너 같은 건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여. 그죠? "넌 마음에 안 들어. 어유 그냥." 뭐 이러면서 "너는 네 애비하고 똑같아." 뭐 "너 나 안 닮았어. 나 닮았으면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됐을 텐데 너는 네 애비랑 똑같아." 뭐 이런 얘기 있죠. 예. 너무 공감이 되시나 봐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것마다 왜 이러니? 넌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없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니?" 뭐 이러 "너는 어릴 때부터 싹 보면 다 안다라는데 싹수가 노랗다 노래. 그냥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 이런 거.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게 뭐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말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죠. 예. 그리고 혹 이 중에 그냥 귀가 따갑게 들린 것들이 있죠. 뭐 지금 막 찔림을 받으면서 마음이 되게 애리고 아프지요. 예. 이 말 자체가 "수치심을 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학교나 교회 같은 곳에서 듣는 말이 있어요. 예. 좀 이렇게 막 대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뭐라고 하는 거 있죠. "또박또박 말대꾸하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혹은 "너무 말이 없어. 왜 이렇게 조용하니?" 예 이런 말들. 그러니까 "넌 너무 달라. 넌 너무 공부 못해."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거 이제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수치심을 주는 말이다.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좀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내 안에 수치심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자율성이라고 했잖아요. 자율성이란 그 아이가 스스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부모가 "아유 그게 뭐야. 내가 해 줄게. 내가 해 줄게. 저리 가. 내가 해 줄게. 아이고 또 망쳤네. 내가 해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부모가 다 해 버리면 자율성에 있어서 이렇게 제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취감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 "내가 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할 수 있어." 라고 기다려 주는 거, 인내해 주는 거. 예. 정말 참아 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혹은 이제 단추를 이렇게 잠글 때 이렇게 잠그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첫 단추부터 엉뚱하게 하고 중간에 빼먹고 그래 놓고 "엄마 잘했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죠. 그리고 밥을 자기가 먹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들어가요? 던져요? 코로 들어가요? 얼굴에 옷이 다 먹어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다." 격려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나 교사들이 좀 많이 참아 줘야 되는데 그거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신발을 신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신발 신겠다고 자기가 막 거꾸로 꽂았다가 구멍에 꽂았다가 다시 던졌다가 다시 했다가 막 이러면 우리는 진짜 1 분이면 끝나는데 아이가 한다면 몇 분 걸려요?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그 신발장 앞에서 그 아이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잘할 수 있어. 다시 해 봐. 아이고 잘하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봐 줘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몇 번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표정이 어떻게 돼요? 땅이 꺼지죠. "아이고 진짜로 그냥 고집불통." 막 이러면서 그냥 "내가 해 주면 금방 끝날 것을 언제까지 고집부를 내?" 막 "고집불통, 고집불통." 뭐 이러면서 "네 고집은 그 누가 꺾을까?" 막 이러면서 막 아이들을 갖다가 그 수치심을 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때 부모가 사랑의 표현은 뭐다? 참아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자율성 있게 자랐는지 아니면 반대로 수치심 가운데 자랐는지 자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나죠. 1.5 세에서 3 세인데. 어떤 사람은 벌써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수치심 가운데서 자랐어요. 갑자기 내 어릴 때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찢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이 저는 고문의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간혹 이 시간을 좀 고문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자기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과 만나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제가 21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져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번처럼 예스 하면 동그라미, 노 하면 X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몇 개면 X가 몇 개인지 아 한번 이렇게 세 보세요. 자, 1 번부터 10 번까지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1.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까? 2.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경험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3.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게 두렵습니까? 만약 새로운 경험을 시도한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까? 4. 버림받을까 봐 몹시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5. 곤란한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군가 말해 주기를 원합니까? 네, OX 계속 체크해 보세요. 6.
누군가 당신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까? 7. 어떤 경험에 실제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관광 여행 도중에 관광버스가 당신을 놔두고 떠날까 봐 걱정이 됩니까? 자, 8. 당신은 걱정이 아주 많은 편입니까? 9.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어렵습니까? 당신이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좀 창피해서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어렵습니까? 누군가 나를 뭐 "해라, 해라. 아무개, 아무개. 노래, 노래." 이렇게 해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노래할게."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편입니까? 이제 그 질문이에요. 자, 10. 권위 있는 사람들과 종종 갈등을 일으킵니까? 자, 체크하셨나요? 네. 좋아요. 1 번부터 인제 10 번까지 이제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그리고 X가 몇 개인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표시하셨나요? 네. 자, 11 번부터 새롭게 또 들어갑니다. 자, 욕할 때 배변이나 방뇨, 성기에 관한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음담패설 같이 막 요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화장실과 관련된 농담을 좀 많이 합니까? 12 번. 남자나 여자의 엉덩이 부분에 집착하는 편입니까? 13 번. 돈, 사랑, 감정이나 애정 표현 하는 것에 인색한 편입니까? 혹은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자, 14 번입니다. 깔끔함과 청결함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가 좋으시네요. 네. 벌써 막 세고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 왼손으로는 X. 자, 벌써 막 다 기록하고 있어요. 천재세요. 네, 좋아요. 자, 15 번. 가급적 갈등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자, 16 번. 다른 사람에게 싫다고 표현했을 때 왠지 미안한 감정이 듭니까? 자, 17 번. 직접적으로 거절하기보다 소극적이며 다양하고 교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절하는 편입니까? 한마디로 "거절 잘 못하냐?" 그 얘기예요. 자, 18 번. 가끔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난폭해집니까? 일명 급발진 있죠. 갑자기 훅 이렇게 하는 거. 가끔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난폭해집니까? 자, 19 번. 종종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편입니까? 자, 20 번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잘하지만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탁 빠져나가죠. 그러면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판하는 편입니까? 비판하고 헌담하는 편입니까? 요 3 명이서 이렇게 있을 때 어 요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쟤 말이야. 쟤는 말이야 어쩌저쩌고." 해요. 그런데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명이 왔어. 근데 못 가겠는 거 있죠. 예. 자, 21 번.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지 못하는 편입니까? 어떤 일을 성취했어요. 그럼 "와 해냈다."라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거를 즐거워하기보다 즐기기보다는 '아 이거 좀 못했는데. 뭐 이거 조금 어렵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요거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그 자체를 좀 즐기지 못하는 그런 편입니까? 네. 자, 21 번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다 하셨죠? 자, 1 번부터
9 번까지였네요. 예. 자 1 번부터 9 번까지였어요. 1 번부터 9 번까지 중에서 자 동그라미가 5개 이상이다. 예. 혹은 9 개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점, 만점. 네 좋아요. 만점, 만점. 이야 할렐루야. 네 좋아요. 자 그러면 10 번부터 21 번까지 자 동그라미가 뭐 10개 정도 된다. 만점 없네요. 있네요 만점. 아가예요? 좋아요. 그러면 5개 이상. 예 5개 이상. 좋아요. 5개 이하 4 개 혹은 1 개. 예. 좋아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1 번부터 9 번까지는 뭐에 대한 거냐? 그러니까 자율성이에요. 예 자율성. 그리고 인제 10 번부터 21 번까지는 이 독립적인 그거예요, 독립성. 네. 재밌죠? 네. 자 쪼금 더 해 볼게요. 그러니까 부모가 혹은 교사가 아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유 그것도 못해."라고 하면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낀다. 그냥 아이는 잘해요, 못해요? 고 나이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면 수치심이 딱 생겨요. 그러면 하고 싶다가도 멈칫멈칫한다라는 거죠. 애들이 동그라미 그린대요. 그러면 동그라미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한 3살 이하의 아이들은 동그라미를 그냥 예 엄마 얼굴을 그린대요. "엄마 이쁘게 그려 줄게요." 그리고는 얼굴을 호박같이 그려 놨어요. 예. 그리고 얼굴을 이따맣게 그려 놓고 몸은 찍찍찍 이렇게 해 놓고 "엄마 이쁘죠?" 눈도 찍 하나는 동그라미 그리고 입은 이따맣게 해 놓고 너무 이쁘게 잘 그렸다고 "엄마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가 내 얼굴만 아니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고 내 얼굴을 그렇게 그렸으면 "야 다시 그려." 이렇게 하고 싶죠. 예. 아이들은 이게 잘하지 못해요, 그 나이에. 하지만 그냥 동그라미도 삐뚤하게 삐뚤삐뚤삐뚤하게 그렸다 할지라도 "아이고 잘했다. 정말 예술에 소질이 있네."라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자신감 있어요. "나는 그림에 너무너무 잘 그려요." 하고 딱 그리는데 '이것도 그림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자신감 있게 "너무 잘 그렸다."라고 딱 이래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라고 격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라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잘 참아 주고 인내해 주고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인이겠죠. 근데 반대로 "어이구 그걸 야 그것도 그림이냐? 내가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거보단 잘 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그 핀잔을 많이 주고 부끄럽게 했을 때는 아이가요 정말 잘 그려요 그림을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나는 그림 못 그려요. 나는 그림 못 그려요."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움츠려드는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칭찬에 이색한 부모님을 만나서 그래요. 다른 말로 완벽주의 부모님을 만나면요. 칭찬 받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도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참 많이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이 1.5 세부터 이 3 세까지는 아이들은 실수투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독립심이 키워지는 그런 나이고 "난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자율성이 키워지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의욕은 많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예. 좀 어려워요. 그럴 때 그래. 너는 도전 정신이 좋아. 정말 장하다. 잘했다.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나가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격려해 준다면 이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겠죠. 근데 반대로 "야 너 한다고 하더니만 뚝 떨어졌네? 어? "야 봐봐. 너 나가 봤자 또 떨어져. 창피하잖아.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핀잔을 주거나 수치심을 자꾸 준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그런 의욕마저도 자꾸 이렇게 다운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보니까요. 지금 현재
좀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있죠. 그런 분들 보니까 어릴 때 되게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부모님한테 순종적인 아이일까요? 아니면 "내가 할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말을 또박또박 말대꾸하면서 뭔가 자기 의견이 뚜렷한 그런 아이들일까요? 후자. 할렐루야.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는 "아이고 진짜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문제하다, 문제하다 꼬리표를 달았던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는 반대로요. 자기 색깔이 분명하고 자기 분야, 자기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색깔을 분명하게 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릴 때 그냥 말 잘 듣는 아이로 고렇게 고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뭐가 폭발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어머 그렇게 잘할까? 예 나중에 예 자기의 창의력이 예 폭발되어져야 되는데 분노가 폭발되어져요. 이게 분노가 폭발되어져서 그냥 뭐만 건드려주면 폭발. 뭐만 이렇게 하면 폭발. 표현 방법이 그냥 분노예요. 왜 그럴까요? 압력밥솥이 꽉꽉꽉꽉 누른 거예요. "네가 하지 마. 내가 해 줄게. 네가 그게 뭐야? 내가 할게. 너는 할 줄 모르잖아. 내가 할게." 이렇게 너무 아이를 이렇게 억압을 하게 되어지면 그럼 아이가 참고, 참고 참다가 왜 그때는 참았을까요? 착해서?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매 맞을까 봐 무서워서 참다 참다 분노를 인제 속에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참다 참다 나중에는 이게 뻥 터져서 사춘기 때 고때는 뭐만 건드렸다면 분노로 뭐만 건드리면 이 압력밥솥이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때서야 데려주고 말로 받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 키웠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인제 다 커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데려주고 말로 받고 있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부모님도 계시고 혹 '나는 이미 다 컸는데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어.' 이러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여러분들 표정이 참 재밌어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내 얘기하고 계시네.' 뭐 이러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컸지만 지금이라도 내 자녀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각오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제 애기 엄마들은 '아유 다행이다. 우리 아가들은 아직 사춘기가 안 됐어. 아직 기회가 있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 뭐 이러면서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 1.5 세부터 3세 이 자율성인데 이 독립심 이거가 키워주는 고런 나이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이때의 아이는요. "싫어. 내가 할래요.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미운 3 살이란 얘기 하잖아요. 미운 4 살, 미운 3 살. 이제 요런 말을 많이 하니까 부모가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진짜 왜 이래?" 음? 이러면서 자꾸 인제 부모가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시기에 제2의 탄생이에요. 심리적으로 부모님과 이게 독립되어지는 시기예요. 1.5 세부터 3 세까지 부모님과 이 심리적으로 그전까지는 애착 형성으로 부모님한테 전폭적으로 의존된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신생아 때는요. 이제는 벗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래서 독립심을 키우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인제 '내가 뭔가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호기심 예 뭔가 의욕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밥 먹여 줄게. 너는 입만 벌려." 그죠? "내가 치워 줄게. 너 저리 가." 치운다고 애들이 인제 뭐 상을 닦는다 그러면서 갑자기 행주로 깨끗한 행주로 닦아야 되는데 애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걸레로 할렐루야. 걸레를 가져와서 갑자기 식탁을 막 합니다. 그러면 방바닥 닦던 그걸 빨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뭔가가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더 더러워지는 거죠. "저리 가. 엄마 내가 뭐 이렇게 닦아 줄게요." 뭐 이렇게 닦는다고 하지만 유리가 와장창창 깨지죠. 이런 거. 그리고 인제 우리 자매님 그 전화기 사건. 전화기를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었는데 아빠는 전화기를 쓸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파했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고 싶은데 그 마음을 부모님이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 많이 힘겹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부모와의 대립 시기다. 그 부모님은 요때 참 쉽지 않아요. 그전까지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아기를 그냥 내 부속물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맘대로 안 돼요. 아기가.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게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풍요로운 감각의 장애예요. 이때는 이게 감각이 발달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만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맛보고 싶어요. 내가 관찰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러한 시기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그런 시기 가운데 아무거나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아무거나 어떻게 해요? 막 쥐어요. 아무거나 내가 막 해보고 싶어요. 요때 많이 하지 않나요? "엄마 나 물놀이 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욕조 가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변기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첨벙 차면 "엄마 나 깨끗하게 세수할게요." 하고 왜 그걸로 하냐 이거죠. 그냥 뭔가 아이들은 그 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때는 모험의 시기인데요. 이게 보호와 관찰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아이를 부모님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가다 어떻게 해요? 근데 꼭 왜 모서리에 꼭 눈을 박냐고요. 그쵸? 꼭 이렇게 꽝 했는데 왜 젓가락이나 숟가락 끝에 왜 눈을 꽝 하냐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계속 관찰해 주는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걸을 거예요. 나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되 눈도 계속 지켜보면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서리는 손으로 막아 주고 그리고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안전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의 사랑인데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해 줄게. 넌 못하잖아. 내가 해 줄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녀에게는 뭐가 됐어요? 억압하고 통제하는 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아 나 좀 부모님한테 떨어지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헬리콥터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계속 "디디디디디디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시야 안에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코드가 서로 너무나도 극과 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잡는 시기, 놓는 시기를 배우는 그러한 시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요. 그리고 또 뭔가를 놔요. 이걸 조절하면서 균형을 잡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를 계속 쌓아요. 쌓고 모으기는 잘하는데 이거를 놔주지 못하는 경우. 뭔가 사들이기는 많이 하는데 이거 버리지를 못하는 경우. 이거는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죠. 요것도 이때 이 시즌에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잘 쓰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막 써. 없는데도 막 써. 예. 그러니까 잡고 놓는 시기에 대한 균형을 이거든 저거든 저쪽이든 균형을 잘 못 배운 거죠, 불균형. 이게 언제다? 1.5 세에서 3세 때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누군가를 잡았다라면 놔 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잡았어. 나한테 한번 걸리면 너는 못 떠나. 미저리 같이 "너는 내 곁에 있어야 돼." 이런 경우 있죠. 왜 그러느냐? 이 3세 이전에 이 잡고 노는 불균형, 균형을 잡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애착 형성이 되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나를 버리고 떠날까 봐.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을 때가 있고 놀 때가 있다. 그래서 요때는 무슨 놀이를 하면 좋으냐면 블록쌓기 놀이. 예. 그리고 차륵놀이 있죠. 고런 거를 많이 해 주면 좀 많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쌓았다가도 이걸 어떻게 해요? 부셔서 장난감 상자에다 집어넣는 거. 어떤 아이들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못 부셔요. "다시 만들면 돼." 근데 못 부셔요. 이런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잡고 놓는 거를 이 시기에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균형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 주면 돼요. 네. "이거를 만들었어.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줘요. 우리는 탁. 자, 보관했어. 너의 작품이야. 이걸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걸 봐. 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부셔서 집어넣어야 돼. 다음번에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한번 스스로 부셔서 집어넣어 봐. 하면 아이들이 이 부시는 재미. 야, 야, 부시기 놀이 하자. 하면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잡을 때가 있으면 놓는 것도 이렇게 놀이식으로 해서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계선,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독립심을 표현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독립심이에요. 어, 부모와 떨어지는 독립심. 그래서 "내가 할게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독립심을 키우는 건데, 이때 부모가 다 해 주면 독립심이 어렵고요. 의존적인 아이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인제 요거를 인제 하면서 느꼈던 게,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마마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걸 다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컸었고, 우리 아이들을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로 해요. 할렐루야. "들어와." 그러면 나가 버려요. "나가." 그럼 들어와 버려요. 엄마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이 청개구리 엄마처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이러면서 하면서 내 속사람의 치유를 이제 받고 있어요. 받으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막 "물 뿌리고 싶었다. 그리고 촬영놀이 해 보고 싶었다." 근데 그 3살 때 고때로 가 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그 화분, 그것 가운데 흙을 마음껏 막 퍼헤치고 싶었고, 손으로 퍼헤치고 싶었고, 거기다 물을 붓고 싶었고, 그리고 그 흙을 내 온몸에다가 덕지덕지 바르고 싶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한번 입에다 넣어 보고 얼굴에다 찍어 보기도 하고, 왜 그런 짓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 해 보고 그러니까 더럽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엄마가 없는 곳에서 도망가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집 바깥으로 좀 나가고 싶었다, 대문 바깥으로. 예.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신기하게 제가 바뀌어졌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고이고이 간직했던 고무차륵을 소망이 오니한테 줬어요. "너 마음껏 갖고 놀아." 그 뒤로. 예. 그리고 이제는 그 고무차륵을 내가 집착하지 않아요. 어떤 마트에 가면 꼭 항상 제가 사는 게 있어요. 고무차륵. 예. 꼭 샀어요. 그 색연필 그리고 고무차를 뭐 이런 학용품 이런 걸 꼭 샀어요. 근데 지금은 가도 눈으로만 보고 고무차를 근처에는 안 가요, 이제는. 그리고 인제 학용품 근처에는 가요. 학용품 근처에는 딱 뭐 '살까 말까.' 다 '아 아직 안 필요해. 그래 다음번에 다 쓰면 그때 사야지.' 막 이렇게 딱 내려놓고 딱 했다가 '아니야. 안 필요해.' 다시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속사람의 치유를 받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여러분들은 쉬웠지만 나는 어려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는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예, 자유롭게. 잡고 놓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아빠를 떠나보냈고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인제 빠이빠이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벌써 독립하겠대요. 출가하겠대요. 잘 가라고 했어요. 예. "잘 살아라." 그거에 대해서 인제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필요하면 언제든 들어와. 필요 없으면 가.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러면서 좀 생각되어졌던 게 뭐였냐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색깔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